안녕하세요. 멜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죽 느낌의 실을 사용해서 직사각 형태의 깔끔한 제이드 숄더백을 만드는데요. 심플하지만 입체적인 패턴이라서 독특하고 가죽 느낌이 나는 고급스러운 가방을 만들 수 있어요. 우선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준비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코바늘은 6호를 준비하고요. 메탈 라벨 1개, 가방망이나 접착 안감, 그리고 마커링, 돗바늘, 가위도 준비해 주세요. 실은 1.2mm 두께의 베네가 비건 레더얀 두보를 사용하는데요. 이 실은 폴리실을 코팅해서 가죽 느낌이 나도록 만든 실이에요. 매끄럽게 코팅이 되어 있다 보니 손목에 무리 없이 만들기 좋아요. 그리고 스트랩은 늘어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금 탄탄하게 만드는데요. 실을 두 겹으로 겹쳐서 만들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한 작업을 위해서 제이드 숄더백은 어깨끈, 가방 바디, 조립 순서로 만듭니다. 어깨끈은 설명한 대로 실 2개를 준비하고요. 넉넉히 풀어주세요. 두 실을 잘 겹쳐서 잡고요. 권장 바늘보다 작은 호스인 6호를 사용해서 만들게요. 끈은 꼬리실을 이용해서 고정할 거기 때문에 약 20에서 25cm 정도를 남기고 잡아주세요. 이어서 준비코를 만드는데요. 기존처럼 준비코를 매듭지어서 시작하지 않고 느슨하게 만들어서 첫 번째 코로 사용할게요. 실 아래에 바늘을 놓고 앞으로 한 바퀴 돌려서 준비코를 만들고요. 평소처럼 꼬리실을 잡아당겨서 매듭 짓지 마세요. 실의 특성상 매듭이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준비코도 이렇게 느슨하게 놓고 코로 사용할 거예요. 사슬한 코를 더 만들고요. 이 두 코를 가지고 새우뜨기로 끈을 만들면 돼요. 새우뜨기는 짧은뜨기만 이용해서 만드는데 첫 번째 짧은뜨기는 첫 번째 코의 왼쪽에 만듭니다. 코의 가운데로 찌르는데 바늘 위로 두 줄이 올라오도록 찌를게요. 그대로 바늘에 실 감아서 빼고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모두 통과시킬게요. 그리고 끝에 보이는 이 큰 구멍, 꼬리실을 잡아당겨서 구멍을 없앨게요. 다음 짧은뜨기는 오른쪽에 있는 띠에 만들 건데 우선 편물을 왼쪽으로 돌리고요. 왼쪽에 있는 띠에 바늘을 찌릅니다. 이대로 짧은뜨기 한 코를 만들게요. 다시 편물 왼쪽으로 돌리고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띠 2개에 바늘 찌르고요. 짧은뜨기 한 코, 계속해서 편물 돌리고 왼쪽 매듭에 짧은뜨기 한 코를 만듭니다.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원하는 길이가 될 때까지 만들거나 약 63cm까지 만들어 주세요.
약 63cm까지 만들고 나면 처음 시작할 때처럼 꼬리실로 가방에 고정할 거기 때문에 약 20에서 25cm 정도를 남기고 자릅니다. 그리고 바늘을 잡아당겨서 실을 끝까지 빼주세요. 이렇게 어깨끈 1개를 완성했고요. 같은 방법으로 1개를 더 만들어 주세요. 이번에는 가방 바디를 만드는데요. 가방 바디는 실 한 줄로 타원형의 바닥부터 만들게요. 실을 넉넉히 풀어서 약 5에서 7cm 정도를 남기고 잡을게요. 실 아래에 바늘을 놓고 앞으로 한 바퀴 돌려서 준비코를 만들고요. 일단은 43개의 사슬코를 만들게요. 바늘에 실 감아서 고리 사이로 통과.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총 43개의 사슬코를 만들어 주세요. (43) 개의 사슬코를 모두 완성했고요. 2단부터 짧은뜨기로 가방 바닥을 만들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사슬코는 2단의 기둥코로 사용할 거라서 건너뛰고 두 번째 사슬코에 2단의 첫 코를 만들게요. 두 번째 코 가운데로 찔러서 짧은뜨기 한 코 만들고요. 첫 번째 코에 마커링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다음 코에도 가운데로 찔러서 짧은뜨기 한 코를 만들게요. 계속해서 바늘 위로 두 줄이 걸리게 찔러서 한 코에 짧은뜨기 한 코를 만듭니다. 마지막 코까지 한 코에 짧은뜨기 한 코씩 총 42코를 만들어 주세요.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한 코를 만들고요. 이번엔 반대편을 따라서 한 코씩 만들 건데 이렇게 한 줄로 남은 반대편 띠에다가 만들면 돼요. 우선 끝에 코에는 한 코에 3코를 만들어서 진행 방향을 바꾸는데요. 지금 한 코를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2코를 더 만들면 돼요. 마지막 코에 바늘 콕 찌르고 진행실은 꼬리실 위로, 꼬리실은 오른쪽에 오도록 잡습니다. 실 걸어서 앞으로 빼고 꼬리실은 진행실 위로 놓을게요. 그대로 짧은뜨기 한 코, 같은 자리에 한 코를 더 만들 건데 꼬리실은 계속해서 편물과 함께 떠서 숨길게요. 같은 자리에 바늘 찌르고 꼬리실은 바늘 위에 오게 놓습니다. 그대로 짧은뜨기 한 코를 만들게요. 계속해서 한 코에 짧은뜨기 한 코씩 40코를 더 만들게요.
40코를 만들고 한 코가 남았는데요. 이 코도 반대편 코처럼 3코를 만들어야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한 코를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2코만 더 만들면 돼요. 마지막 코에 바늘 찔러서 짧은뜨기 1코,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짧은뜨기 1코, 그리고 마커링으로 표시한 첫 번째 코에 바늘 찌르고요. 마커링은 뺄게요. 바늘에 실 감아서 모두 통과. 2단까지 완성했고 긴 타원형의 편물이 만들어졌어요. 3단부터는 타원을 일정한 비율로 키우기 위해서 양쪽의 끝코에만 코늘림을 할게요. 2단에서 양쪽 끝코에 3코씩 만들었기 때문에 3코에 코늘림을 하면 돼요. 먼저 사슬 1코, 첫 번째 코에 바늘 콕 찔러서 짧은뜨기 1코 만들고요. 첫 번째 코에 마커링 표시, 첫 번째 코는 코늘림 구간이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1코를 더 만들게요. 바늘 찔러서 짧은뜨기 1코, 이제 늘림 없는 구간, 한 코에 짧은뜨기 1코씩 40코를 만들게요. (40) 코를 모두 만들었고 이제 끝에 코를 만들 차례예요. 3단은 시작 시에 설명한 대로 이 끝에 3코도 코늘림하는 구간이에요. 자연스러운 모양이 되도록 한 코에 짧은뜨기 2코씩 만들어서 코늘림을 할게요. 짧은뜨기 1코,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짧은뜨기 1코,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1코, 한 번 더 같은 자리에 1코, 마지막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 2코를 만듭니다. 그럼 이렇게 자연스러운 원형으로 크기가 늘어난 게 보이고 이제 늘림 없는 구간을 뜰 차례가 돼요. 한 코에 짧은뜨기 1코씩 40코를 만들게요. (40코를) 만들고 나면 다시 코늘림 구간이 되는데요. 3단을 시작할 때 코늘림 구간의 3코 중에 1코를 코늘림 했기 때문에 2코만 더 코늘림을 하면 되는데요. 2단의 처음과 끝을 연결하며 생긴 빼뜨기와 3단의 기둥코에는 코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바늘 찔러서 짧은뜨기 1코,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짧은뜨기 1코, 마지막 코에도 짧은뜨기 2코로 코늘림 할게요.
그리고 표시해둔 첫 번째 코에 바늘 찌르고 빼뜨기로 끝을 연결해 주세요. 코를 보기 어려운 분들은 마지막 코에도 마커링으로 표시해두면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어요. 3단의 코늘림 구간에서 3코를 늘렸기 때문에 4단의 코늘림 구간은 6코가 되는데요. 이번 코늘림 구간에서는 4코를 늘릴 거예요. 4단의 첫 번째, 두 번째 코는 코늘림 구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두 번째 코에서 코늘림 할게요. 먼저 사슬한 코를 만들고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한 코를 만들고요. 마커링으로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코늘림 차례 짧은뜨기 2코 만들게요. 이제 코늘림 없는 구간이에요. 한 코에 짧은뜨기 한 코씩 40코를 만듭니다. 다시 코늘림 구간인데요. 코를 보기 힘들다면 코늘림 시작 전에 코늘림 구간을 표시해 두면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앞서 설명한 대로 코늘림 구간은 총 6코이고 4코를 늘려서 10코를 만들 건데요. 우선 2코를 한 세트로 했을 때 가운데 2코는 모두 코늘림하고 양쪽의 2코에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게 각각 한 코를 코늘림 할게요. 한쪽으로 모양이 기울지 않도록 대칭이 되게 코를 늘립니다. 먼저 한 코에 짧은뜨기 2코로 코늘림 할게요. 두 번째 짧은뜨기, 다음 코는 짧은뜨기 한 코 만들게요. 그리고 가운데 2코 차례 한 코에 짧은뜨기 2코 만들고요. 다음 코도 한 코에 짧은뜨기 2코로 코늘림 합니다. 그리고 남은 2코는 반대편과 대칭되게 코늘림 할게요. 우선 짧은뜨기 한 코를 만들고요.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2코로 코늘림 합니다. 코늘림 구간을 모두 만들었고요. 자연스럽게 곡선이 완성된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코늘림 없는 구간이에요. 한 코에 짧은뜨기 한 코씩 40코를 만드는데요. 방금 만든 코에 마커링으로 표시해 두면 코늘림 구간을 조금 더 쉽게 체크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한 코에 짧은뜨기 한 코씩 40코를 만들게요. 다시 코늘림 구간인데요.
6코 중에 2코는 4단을 시작할 때 한 코를 늘리며 만들었기 때문에 남은 4코에는 3코를 늘려서 만들면 돼요. 반대편의 규칙처럼 두 번째 코를 제외하고 코늘림 할게요. 첫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2코, 두 번째 코는 짧은뜨기 1코를 만들고요. 그리고 남은 2코, 한 코에 짧은뜨기 2코로 코늘림 할게요. 마지막 코에도 짧은뜨기 2코를 만들어서 코늘림 합니다. 코 보는 게 어렵다면 마지막 코에도 표시하고요. 첫 번째 코에 빼뜨기로 끝을 연결합니다. 4단까지 완성했고요. 바닥은 5단까지만 만들 건데요. 5단의 코늘림 구간에서는 10코를 12코로 2코를 더 늘릴 거예요. 이제 한 세트는 3코로 늘어났기 때문에 시작 부분의 늘림 구간에서는 두 번째 코에 코늘림을 할게요. 먼저 사슬한 코를 만들고요.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1코를 만들고요. 마커링으로 표시해주세요.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2코로 코늘림,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 1코, 이제 코늘림 없는 구간, 한 코에 짧은뜨기 1코씩 40코를 만듭니다. 코늘림 구간을 표시했던 마커링은 빼주세요. 다시 코늘림 구간이 됐어요. 4단에서 코늘림 구간의 코가 10코로 늘어난 상태예요. 양쪽 대칭이 맞도록 왼쪽 3코, 가운데 4코, 오른쪽 3코로 나누어서 2코를 더 만들게요. 우선 가운데 4코는 늘림없이 만들고 양쪽의 3코는 가운데 두 번째 코에서 코늘림을 하면 돼요. 먼저 짧은뜨기 1코 만들고 가운데 코에 짧은뜨기 2코로 코늘림 해주세요. 다시 짧은뜨기 1코를 만들고요. 아까 설명한 대로 가운데 4코는 코를 늘리지 않을게요. 짧은뜨기 1코, 2코, 3코, 네 번째 짧은뜨기, 남은 3코도 가운데에서 코늘림 합니다. 짧은뜨기 1코를 만들고 가운데 코에서 짧은뜨기 2코, 다시 짧은뜨기 1코, 코늘림 구간을 표시했던 마커링은 뺄게요. 자연스러운 큰 곡선이 완성됐고 이제 코늘림 없는 구간이에요. 한 코에 짧은뜨기 1코씩 40코를 만듭니다.
다시 코늘림 구간에 7코가 남았는데요. 반대편의 규칙과 동일하게 가운데 4코, 끝에 3코로 나누어서 두 번째 코에서만 한 코를 늘리면 돼요. 먼저 짧은뜨기 1코, 다음 코에 짧은뜨기 2코로 코를 늘리고요. 다음은 짧은뜨기 1코, 그리고 남은 4코는 늘림없이 1코씩 만들어주세요. 첫 코에 빼뜨기로 끝을 연결합니다. 마지막 코에 마커링 표시. 이렇게 가방 바닥이 완성됐고요. 저는 바닥이 처지지 않도록 가방망을 준비했어요. 가방망이나 부착안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옆면을 만들기 전에 바닥보다 작은 사이즈로 잘라주세요. 이제 옆면은 무늬를 넣어가면서 만드는데요. 무늬는 6단부터 9단까지 반복되고 짧은뜨기와 한길 긴뜨기, 이랑뜨기를 사용해서 만듭니다. 천천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사슬한 코를 만들고요. 6단은 뒤쪽 반코에 짧은뜨기를 만들 건데요. 코의 가운데로 바늘을 찔러서 반코에만 짧은뜨기를 만들면 돼요. 코의 가운데로 찌르고 반코에만 짧은뜨기 1코를 만듭니다. 첫 번째 코에 마커링 표시하고요. 계속해서 한 코에 이랑뜨기 1코씩 총 104코를 만듭니다. 그리고 첫 코에 빼뜨기로 끝을 연결해 주세요. 만들고 나면 이렇게 바닥 부분에 띠가 생기는데요. 이 띠가 바깥면이 되도록 모양을 정돈할게요. 반대편 모서리 부분도 모양을 정돈해 주세요. 이제 7단을 만들 건데요. 7단은 짧은뜨기와 앞 반코 한길 긴뜨기를 사용하는데 한길 긴뜨기는 아랫단에 반코에 만들면 돼요. 우선 사슬 1코를 만듭니다.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1코 만들고요. 첫 번째 코에 마커링 표시합니다. 두 번째 코부터 짝수 코에는 한길 긴뜨기를 만들 건데요. 두 번째 코의 아랫단에 보이는 반쪽 코, 이 반쪽 코에다 한길 긴뜨기를 만들면 돼요. 먼저 바늘에 실 감아서 아래 반코에 바늘 찌르고요. 바늘에 실 감아서 당기고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고리 2개 통과, 한 번 더 모두 통과. 이렇게 2코가 한 세트로 한 개의 무늬를 완성했어요. 다시 짧은뜨기 1코를 만들 차례인데
이렇게 편물을 앞으로 조금 접어서 보면 두 번째 코가 보이는데요. 코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코는 아랫단의 코에 한길 긴뜨기 한 코를 만들었기 때문에 건너뛰고요. 옆에 세 번째 코에 만들면 돼요.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한 코, 다시 짝수코는 한길 긴뜨기를 만들 차례예요. 네 번째 코, 아랫단의 앞코, 아까 한길 긴뜨기를 만들었던 옆코를 지나서 다음 코에 만들면 돼요. 바늘에 실 감아서 아랫코에 찌르고 한길 긴뜨기 한 코를 만듭니다. 7단도 코늘림 없이 총 104코를 만들면 되는데요. 계속해서 짧은뜨기 한 코, 앞 반코 한길 긴뜨기 한 코를 마지막 코까지 반복해서 만듭니다. 마지막 코에 마커링 표시하고요. 첫 코에 빼뜨기로 이어주세요. 그리고 편물이 뒤집어지지 않도록 잘 정돈해 주세요. 세로로 한 무늬를 완성했어요. 다음 단도 같은 무늬를 반복해서 만들 건데요. 우선 다음 단은 다시 6단과 동일한 패턴으로 만들게요. 먼저 사슬한 코를 만들고요. 6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코의 가운데로 바늘을 찌르고요. 짧은뜨기 한 코를 만듭니다. 첫 코에 마커링 표시하고요. 다시 반코 찔러서 짧은뜨기 한 코, 계속해서 짧은뜨기 한 코, 앞 반코 한길 긴뜨기 한 코를 마지막 코까지 반복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에 빼뜨기로 끝을 연결해 주세요. 이제 반복 구간의 마지막 단인 9단을 만들 차례예요. 다시 9단에서는 앞 반코 한길 긴뜨기와 짧은뜨기를 번갈아 가면서 무늬를 만드는데요. 7단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한길 긴뜨기는 아래에 반코에 만들게요. 아래 무늬와 교차되도록 한길 긴뜨기부터 만들면 돼요. 사슬한 코를 만들고요. 아까 설명한 대로 무늬가 교차되도록 아래 코에 한길 긴뜨기부터 만들게요. 아래 반코에 걸어서 한길 긴뜨기 한 코, 첫 코에 마커링 표시하고요. 다음은 짧은뜨기 한 코,
한 코 지나서 짧은뜨기 코 앞에 만들게요. 앞코 걸어 한길긴뜨기 한 코, 다시 짧은뜨기 한 코, 계속해서 앞 반코 한길긴뜨기 한 코, 짧은뜨기 한 코를 마지막 코까지 반복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첫 코에 빼뜨기로 이어주세요. 9단까지 완성했고요. 우선 편물의 겉과 안이 뒤집히지 않도록 정돈해주세요. 잘라두었던 가방망이 있다면 다음 단을 진행하기 전에 크기를 확인합니다. 가방망을 고정할 거라면 지금 고정해 주셔야 조금 더 편하게 고정 가능해요. 지금 반복 구간을 한번 9단까지 진행했고요. 세로로 무늬가 2개 만들어진 상태예요. 옆면의 무늬가 13개, 31단까지 반복 구간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취향에 따라 조금 더 길게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앞으로 11개의 무늬를 더 만들게요. 먼저 10단은 반복 구간의 6단과 동일하게 만들면 돼요. 매 단마다 기둥으로 사용할 사슬한 코를 만들고 짝수단은 이랑 짧은뜨기로 104코를 만들고요. 홀수단은 아래 무늬와 교차되도록 신경 써서 짧은뜨기, 앞코 한길 긴뜨기를 번갈아서 104코를 만듭니다. 계속해서 6단에서 9단을 반복해서 31단까지 총 13무늬를 만들게요. (31단까지) 만들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입체적으로 툭 튀어나온 무늬가 계속해서 교차되어야 알맞게 만들어진 거예요. 바디는 2단을 더 만들고 마무리하는데요. 우선 32단은 편물을 정돈하는 느낌으로 만들게요.
먼저 사슬한 코 만들고요. 첫 코에 짧은뜨기 한 코를 만들고요. 첫 코에 마커링 표시. 계속해서 한 코에 짧은뜨기 한 코씩 총 104코를 만듭니다. 그리고 첫 코에 빼뜨기를 해서 끝과 끝을 연결하기 전에 어깨끈을 고정할 위치에 마커링으로 표시할게요. 우선 바늘을 잡아당겨서 고리를 늘려놓고요. 마커링을 4개 준비해주세요. 32단에서 표시해둔 첫 번째 코를 기준으로 4곳에 표시할게요. 첫 번째 코를 1번으로 12번째 코에 표시할게요. 다음 위치부터는 표시한 코의 옆코를 1번으로 셀게요. 마커링 표시한 코의 옆코인 이 코를 1번으로 24번째 코에 표시해주세요. 표시한 코의 옆코를 1번으로 28번째 코에 표시해주세요. 표시한 코의 옆코를 1번으로 24번째 코에 표시해주세요. 그리고 표시한 코의 옆코를 1번으로 16코가 남아야 맞게 표시된 거예요. 이어서 32단을 마무리할게요. 우선 크기를 키워놓았던 고리에 다시 바늘을 넣고 실을 잡아당겨서 고리를 작게 만듭니다. 그리고 32단의 첫 코와 끝 코를 연결할게요. 첫 코에 바늘 찔러서 빼뜨기 하고요. 첫 코와 마지막 코에 표시했던 마커링은 뺄게요. 마지막 33단은 빼뜨기로 라인을 만들 건데요. 첫 번째 코에는 32단에 마지막 빼뜨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 코부터 빼뜨기 한 코를 만듭니다. 계속해서 103개의 빼뜨기를 만들게요. 끝코까지 빼뜨기를 하고요. 마지막은 돗바늘로 마무리할 거예요. 실을 약 7에서 10cm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바늘을 잡아당겨서 실을 끝까지 빼고요. 꼬리실에 돗바늘 끼워주세요. 이음새가 티나지 않도록 마무리하기 위해서 33단의 마지막 빼뜨기를 만들었던 왼쪽 코에 바늘을 찌를게요. 콕 찔러서
끝까지 잡아당기고요. 이어서 마지막 빼뜨기 코의 가운데로 찔러서 당깁니다. 방금 만든 코가 다른 코의 크기와 비슷해지도록 정돈할게요. 다른 코와 크기가 비슷해졌다면 편물의 안쪽이 보이도록 놓을게요. 그리고 실을 편물 사이에 숨기면서 고정할게요. 남은 실은 바짝 잘라주세요. 가방 바디가 완성됐고요. 이제 미리 만들어 두었던 어깨끈을 연결해 볼게요. 우선 꼬리실에 돗바늘을 끼우는데요. 어깨끈은 이렇게 꼬리실이 두 가닥이에요.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에만 돗바늘을 끼울게요. 어깨끈은 편물의 안쪽에 고정하는데요. 우선 오른쪽은 마커링으로 표시했던 코와 오른쪽에 있는 코, 이 두 코를 기준으로 고정하고요. 오른쪽 코를 따라서 아래로 3단 내려와서 이 위치 뒤에서 바늘을 찌를게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찔러서 당기고요. 끈을 고정할 때는 편물의 앞 무늬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편물과 끈을 오가며 여러 번 엮을 건데요. 아까 말했던 두 코를 따라 일직선으로 고정되도록 위치를 자주 확인해 주세요.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엮어주세요. 여러 번 엮어서 단단하게 고정이 됐고요. 이제 실을 편물 사이에 숨기면서 고정해 주세요. 그리고 남은 실은 바짝 잘라주세요. 남은 꼬리실 한 가닥도 편물 사이에 감추면서 고정하는데요. 끈이 조금 헐겁게 고정된 경우에는 이 꼬리실을 이용해서 조금 더 단단히 고정한 후에 실을 편물 사이에 감추고 고정해 주세요. 남은 실은 바짝 잘라줍니다. 무늬를 해치지 않고 깔끔하게 고정 완료했고요.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고정하면 되는데요. 우선 끈이 꼬여서 고정되지 않도록 한 방향으로 정돈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도 꼬리실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에만 돗바늘을 끼워 주세요. 끈이 꼬이지 않도록 한 번 더 확인하고요.
반대편에 고정한 것처럼 두 코를 기준으로 고정하는데요. 이번에는 표시한 코와 표시한 코의 왼쪽 코, 두 코를 기준으로 고정할게요. 그리고 왼쪽 코를 따라서 아래로 3단, 편물 안쪽에서 이 위치에 바늘을 찌릅니다. 뒤에서 앞으로 찔러서 당기고요. 위에 두 코와 직선으로 고정되도록 여러 번 엮어서 고정합니다. 이번에도 편물의 앞 무늬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고정이 잘 되었다면 실을 편물 사이에 숨기며 고정합니다. 남은 실은 바짝 잘라주세요. 남은 꼬리실도 편물 사이에 숨기며 고정하고 바짝 잘라주세요. 어깨끈 1개를 고정했고요. 남은 어깨끈도 반대편에 동일한 방법으로 고정시켜주세요. 마지막으로 핸드메이드 메탈 라벨을 고정하는데요. 저는 오른쪽 편물 아래에 고정했지만 원하시는 위치에 고정하셔도 돼요. 라벨을 고정하고자 하는 위치에 발을 잘 끼워 넣고요. 편물을 안쪽으로 돌립니다. 메탈 라벨 뒤에 있는 발에 고정판을 끼워 넣고요. 발을 바깥쪽으로 구부려서 라벨을 고정해 주세요. 짠! 완성입니다. 스팀을 해주시거나 가방 안에 물건을 넣어두면 모양이 정돈돼서 더 예쁜 가방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예쁘고 실용적인 아이템 함께 만들어 봐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